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 파스솔루션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액티브 클라우드 센터와 재복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재복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클라우드 세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어떤 식으로 재복구를 꾸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복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떠한 불편한 진실이 있을까요? 복구가 제대로 과연 되고 있는가, 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재해로 인해서 IT 중단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사건을 한번 들어본다면 2011년도에 농협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계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수많은 농협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었죠. 2014년 SDS 과천센터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전사 시스템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이 복구가 되는 동안은 금융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죠. 2018년도 KT 아현지사 네트워크 구간 이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결제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SK센터 화재로 인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쓰고 있는 SNS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수많은 불편을 겪어왔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는 거예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물론 안 된 건 아닙니다. 즉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되어 왔느냐는 거예요. 자, 이 IT 재해가 이렇게 불편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재해복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인색해서입니다. 왜 인식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메인 센터 하나 운영하기도 바쁜데 이거를 재해복구 센터까지 꾸려서 메인 센터와 동등한 어떤 인프라를 꾸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초래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재해복구 센터는 평상시에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센터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데 이거를 2개를 혹은 3개를 멀티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구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해가 났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즉시 복구가 안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꾸려놓은 이 재해복구 센터가 과연 작동할까, 복구는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건데요. 이 의구심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베타 뉴스에서 기사를 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업된 데이터가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즈니스를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복구 실패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 복구까지 가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복구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복구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복구 실패율은 무려 70%에 육박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백업본을 가지고 혹은 원격제에 소산된 이 복제본을 가지고 복구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이 이걸 제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재복구 훈련을 하는 기관과 기업들, 금융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과연 충분한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가 났습니다. 장애가 났습니다. 그러면 외부 엔지니어까지 투입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긴급할 때 굉장히 이 업무 수요도가 높은 엔지니어들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재해가 났을 때는 주로 주니어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복구가 늘 부담되는 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내 기업의 데이터 손실하고 장애로 인해서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14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 평균량은 1.8테라 정도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다운타임을 경험한 기업이 한 77%에 이르고요. 자, 이렇게 재해나 장애가 나게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는 고객이 무려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잘 되면 사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복구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백업과 복제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의 복구를 위해서 백업과 데이터 소산을 위한 레플리케이션 솔루션을 다 도입을 했는데, 솔루션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요, 어떻게 백업 받겠다, 어떻게 데이터를 소산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의 백업과 소산은 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비즈니스를 복구하는 데 최종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토어하고, 그리고 이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리커버리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이 모의 훈련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복구 과정들은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외부 엔지니어 혹은 내부 운영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엔지니어의 스킬셋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좋은 엔지니어로 팀이 꾸려지면 복구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훈련되지 못하고 주니어들로 구성된 이 집단을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시스템들이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죠. 자, 이런 과정들을 복구에 대한 절차를 다 준수를 하면서 복구를 수작업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고 비즈니스를 복구하고, 그래 모의 훈련하는 이런 체계를 여러분들 구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복구에 대한 이런 복잡성과 의구심,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복구 절차를 전부 다 자동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복구가 됐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모의 훈련을 자주 함으로써 리스크 예방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재복구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과 환경의 변경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관리도 지금까지 다 수작업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경 관리조차도 이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센터와 재복구센터를 철저하게 데이터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그 환경까지도 다 동기화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의 어떤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복구의 비용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여러분들 재복구 센터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계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DR 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이 자원에 대한 구매 또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액티브로 구성을 하게 되면 대기 자원에 대한 비용 낭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구를 할 때,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의 훈련할 때만 리소스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그 기간만큼, 그 시간만큼만 비용 지불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은 재복구 센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작업을 하는 요소들, 이런 모든 수작업 요소들을 다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를 함으로써 복구 자동화를 함으로써 이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려 50%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모의 훈련 과정, 복구 과정, 이런 것들을 가시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다 자동으로 수행하는 이 체계를 여러분들 꼭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상화 자원을 활용을 하면 이 모의 훈련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워크플로우 기반의 복구 자동화 이 솔루션을 통해서 테스터용 VM을 만들고 백업본을 리스토어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가동하고 업무별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복제된 혹은 백업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확인을 하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이런 한 사이클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구축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이런 모의 훈련들을 여러분 수행하셔야 어떠한 복구에 대한 가능성을 혹은 복구되지 않는 가능성을 빨리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변경 관리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경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복구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복구를 구축했을 때 보면요,
주로 데이터 중심의 소산만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얼마 전에도 생긴 이 카카오 사태를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재복구 센터가 뭐 3개, 4개 이렇게 있다고 이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복구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 뭐 개발 도구가 없어가지고 재복구 센터 쪽에 그래서 복구를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선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데이터는 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재복구 센터에서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한 다음에 복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려니까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 도구가 운영센터에 정전을 해서 그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복구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운영센터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재복구 센터는 이를 제때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운영센터와 재복구 센터 간의 어떤 환경의 격차, 애플리케이션의 격차가 심해져서 제대로 된 복구가 안 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이제 데이터 소산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 환경에 대한 변경, OS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도 같이 동기화되는 변경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에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경 관리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모의훈련 통해서 이 격차를 빨리 발견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모의훈련 주기가 보면 반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변화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 이렇게 변화해오던 애플리케이션들이 지금은 거의 매일마다 바뀌고 있어요. 매일마다 바뀌고 있어서 이 주기적인 모의훈련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인 모의훈련조차도 이 사이클을 굉장히 여러분들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예시는 재복구가 발생했을 때 혹은 모의훈련을 할 때 그 진척도와 진행 상황, 복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복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RTO, RPO를 나의 전산 시스템에 다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을 다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복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재복구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백업 받거나 소산될 데이터는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우선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스틴CD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DB, 모니터링 DB 그리고 수많은 로그 데이터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화돼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됩니다. 변경분도 여기다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 반드시 또 복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주로 데이터베이스들.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 풀셋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풀셋은 외부 연구 볼륨을 만들어서 퍼시스턴스 볼륨이라고 그러죠. 이 연구 볼륨을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PV에 또한 원격제 소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변수들이 컴피그 맵과 시크릿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재복구를 가져가잖아요. 일반 레가시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떠한 장점이 존재를 하냐면 우리가 아까 변경 관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변화가 되고 환경 변수들이 변화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격지에 같이 변화가 되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애플리케이션마다 이 환경 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각각 애플리케이션별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쿠버네티스는요 컨테이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컴피그 맵과 스크립 이 두 개로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컴피그 맵과 스크립 이 두 개로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백업하고 소산만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경 변수에 대한 것을 운영과 재복구 센터 간 쉽게 우리가 동결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가장 큰 강점이 뭔가요? OS, 리눅스 OS 배포판이 다르거나 하이퍼바이저가 달라도 서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은 운영 쪽은 CentOS 7.6이에요. 근데 타겟 쪽은 CentOS 7.3이다.
이런 상태로도 컨테이너를 그대로 리스토어해서 즉시 서비스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DR 간 이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만 가지고 복제를 하더라도 앱의 변경 관리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안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베이스 이미지뿐만 아니라 변경된 부분, 그리고 환경 변수들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운영 쪽이 어떤 애플리케이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타겟 쪽도 똑같이 이런 변경 관리를 실시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큰 강점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이북 센터를 어떤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웜 사이트, 핫 사이트, 미러 사이트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웜 사이트는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DR 센터에 데이터만 소선을 해놓고요. 제가 선언되면 DR 센터에서 이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원들을 그때부터 준비해서 올리는 이런 구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RTO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죠. 이게 뭐 자원수가 몇 개 안 되고 가상화가 잘 돼 있다면 뭐 수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TO는 얼마까지 걸릴지 보장이 잘 안 되는 이런 구성이고요. RPO는 이제 실시간 복제 솔루션을 한다면 이제 제로에 맞출 수가 있고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을 가지고 소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뭐 하루, 일주, 한 달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RPO 시간이 존재하는 이러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경에서 재해가 났다. 어떤 식으로 복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센터가 재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빨리 어떤 작업을 취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더 이상 이제 수작업 복구 안 한다고 했죠. 자,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자,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재해복구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원격치에 소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관련한 메타데이터들, 뭐 etcd나 그리고 컨테이너 저장소나 뭐 로그 데이터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변수 데이터들, 이런 것들 이쪽 쿠버네티스 마스터 서버 쪽에다가 리스토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마스터 서버와 워크노드 이런 것들은 다 구동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서버가 구동되게 되면 이런 메타데이터나 그리고 이 퍼센스 볼륨은 워크노드 쪽으로 이렇게 리스토어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제 가동을 시켜줍니다. 가동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오려면 워크노드는 쿠버네티스 쪽, 그 마스터 쪽으로 조인이 되게 되겠죠. 클러스터가 조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드를 시작을 하는 이런 복구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다시 DR 센터 쪽으로 부팅으로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핫사이트가 있겠습니다. 핫사이트는 데이터도 소산하고 DR 센터 쪽에 서버도 레디 상태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웜사이트는 서버는 준비 안 된 상태고 데이터만 가 있는 건데 서버를 올리는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버를 미리 다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대기 상태로. 자, 요럴 때 RTO는 우리가 수십 분 내로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3시간 혹은 12시간 내에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고요. RPO는 실시간 복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핫사이트를 여러분들 구성하시려면. 백업본 같은 경우는 리스토어를 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토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실시간 복제 솔루션은 복제된 데이터 자체를 그 즉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사이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복제 솔루션을 통해서 RPO를 제로 수준까지 맞춰야 됩니다. 자, 요 핫사이트가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복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센터가 재해가 났어요. 그러면 관리자가 와서 재해복구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주냐? 서버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복제된 데이터를 했죠. 요거를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리스토어 과정이 필요 없어요. 복제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성화시켜줘서 마스터와 그다음 PV 같은 경우는 워크노드 쪽에다가 이렇게 마운트를 시켜주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노드 쪽에서 파드를 기동을 시켜주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워크노드 쪽의 파드는 자동으로 기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DR 센터 쪽에 접속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웜사이트보다는 이 단계가 좀 줄었죠. 그죠? 그리고 복구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자, 세 번째, 미러 사이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러 사이트는 액티브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되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완전 무중단으로 돌아가는 이 구성이 바로 미러 사이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로드 밸런싱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액티브로 구성이 되는 이런 구성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주센터하고 보조센터가 있고요. 얘를 이 VPN망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고속 VPN망으로 뚫어서 마스터는 운영센터 쪽에 존재를 하고 보조센터는 워크노드만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노드 1, 2는 주센터에 있고 보조센터는 워크노드 3, 4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즉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VPN망을 통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이러한 구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구성은 잘 쓰진 않는데 이제 이 구성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저장소 뿐만 아니라 이 메타데이터들,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조센터 쪽으로 이렇게 또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구성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 파드 있죠. 파드를 반드시 워크노드 숫자 이상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에서 파드를 배치할 때 마스터 자체의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파드를 스케줄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마스터 노드에 어떤 쿠버네티스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파드를 어느 노드에 배포를 할지 이 쿠버네티스가 정합니다. 즉 관리자가 정한 게 아니고 쿠버네티스가 정해서 이 파드를 배포를 하는데 파드를 만약에 2개만 배포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2 여기에만 배포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조센터는 파드가 배포 안 돼버리면 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재해가 났을 때 서비스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워크노드 숫자 이상으로 파드를 배포를 하는데 이 파드를 배포할 때 옵션을 겁니다. 뭐냐면 균등 배포로 균등하게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옵션을 걸어서 운영센터뿐만 아니라 이 보조센터 쪽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다 존재하게끔 이렇게 배포 정책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액티브로 관리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VPN망이 반드시 고속이어야 돼요. 이게 저속이면 보조센터 쪽에 있는 워크노드에 있는 파드가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해가 났다. 어떻게 복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센터가 재해가 났습니다. 재해가 나더라도 이 보조센터 쪽에 이미 애플리케이션 워크노드 3, 4에 파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파드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외부 사용자는 보조센터 쪽에 접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마스터는 주센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가 사라지게 되면 배포, 그러니까 신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그 다음에 뭐 스케줄링, 장애 처리,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 등등 파드에서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기동되는 거 이외에 나머지 작업들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는 마스터를 보조센터에서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또 DR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게 되면 마스터 서버를 기동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마스터가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있죠. 이거를 마스터 쪽에다가 마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 마스터가 올라오게 되면 워크노드가 새롭게 올라오는 마스터 쪽으로 조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는 마스터 쪽으로 새롭게 올라온 마스터 쪽으로 접속을 통해서 이 쿠버네티스라는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 사이트 두 번째 구성입니다. 이게 좀 구성은 복잡한데 요즘은 이런 구성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호스트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요. 멤버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테넌시를 나눌 때 주로 네임스페이스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쿠버네티스를 클러스터 자체를 또 이렇게 테넌시를 나누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쿠버네티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코디언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멀티 쿠버네티스를 테넌시를 나누는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클러스터의 총 마스터가 되는 걸 우리가 호스트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관리가 되는 이 클러스터를 우리가 멤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멤버 클러스터는
K8s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K8s,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들도 있죠. 뭐 EKS, AKS, 뭐 구글의 GCE,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호스트 클러스터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스트 클러스터가 하는 역할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입니다. 그래서 멤버 클러스터 쪽으로 다중의 클러스터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를 배포하는 걸 설정을 해야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변경 관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메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 보조센터 쪽으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드가 사용하는 이 PV도 마찬가지로 보조센터 쪽으로 실시간 복제를 뜨게 될 겁니다. 자, 요때 RPO, RTO 전부 다 제로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SLB를 통해서 액티브로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은 이런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센터와 보조센터를 동시에 또 변경된 애플리케이션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배포를 함으로써 변경 관리를 실시간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센터가 재해가 났다. 이 상황에서 주센터가 재해나게 되면 액티브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호스트 클러스터가 날아갔어요. 그럼 호스트 클러스터가 망실이 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을 미치느냐? 애플리케이션이나 멤버 클러스터에 접속해서 어떤 관리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CI/CD 같은 거 이런 거 못 돌립니다. 그리고 통합 계정 관리 이런 거 못 합니다. 뭐 헬름 차트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이 안 되고요. 특히 GUI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 한다. 특히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를 운영하는 것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러 사이트에서는 아까 첫 번째 구성에서 우리가 마스터를 살린 것처럼 두 번째 구성에서는 호스트 클러스터를 살려줘야 될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주센터가 재해가 났습니다. 보조센터의 멤버 클러스터는 그대로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 없어요. 예. 자,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호스트 클러스터를 기동을 시켜줍니다. 예. 이때 필요한 이제 마스터하고 노드 올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스터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마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노드, 즉 그 부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CI/CD,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호스트 클러스터의 노드에서 돌아가거든요. 부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마운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클러스터가 올라오게 되면 멤버 클러스터는 새롭게 올라온 호스트 클러스터 쪽으로 이렇게 멤버로 마운트가 되게 됩니다. 멤버로 이렇게 조인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호스트 클러스의 접속을 통해서 기존에 수행하던 여러 통합 모니터링과 관리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복구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왬과 핫사이트는 액티브 스탠바이가 되겠고요. 왬이 이제 초기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목표 RTO와 RPO가 가장 길다는 거. 그리고 미러 사이트는 거의 목표 RTO, RPO를 제로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 반면에 구성은 조금 복잡하다는 거. 비용 마찬가지로 왬이 가장 싸겠죠. 그 다음에 핫사이트, 미러 사이트 순으로 비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러 사이트가 비용은 높지만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가장 최고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RPO, RTO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왬, 핫, 미러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이 클라우드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이 모든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파스 플랫폼을 위한 아코디언, 그리고 장애에 대한 감지와 자동 페이로볼을 위한 MCS,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원격 지원 복제를 위한 리플렉스, 그리고 그 재복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MDRM, 예, 이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도 제로 수준의 복구 타임과 제로 수준의 가용성을 고가용성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